그 현장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고 그다음에 그 수원에서 이 기후 위기를 그린 뉴딜로 연결하시는 시야도 너무 적절하신 것 같고, 또 결국 대안이 지역사회 경제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비전도, 또 당장 우리가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협업하면서 돌파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또 아주 힘 있는, 경남도가 사실은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아젠다를 사실은 잘 또 뚫어낸 그런 경험도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택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거리 이동이 위험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 위험하고 또 익명으로 모이니 그 이후에 수습이 어려워서 비대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또 비대면으로 없는 사람은 훨씬 힘들다. 결국은 안전하게 함께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좀 반대로 가야 된다. 근거리 이동을 하고 분산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동네 마을 로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는 로컬 텍트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텍트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로컬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위기 재난이 와도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상태를 이제 회복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력을 축적해 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재난 상태에서는 국가의 조직된 힘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국가주의적인, 그래서 오히려 지방정부가 조금 위축되는 흐름, 시민의 참여가 위축되는 흐름, 이런 것도 좀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정부가 재난시대에 이니셔티브와 혁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시민의 문제를 직접 바로 해결해내는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그 근거와 방향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예시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일궈갈 수 있는 전환의 내용을 조금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논의하다 보면은 쓰레기 주차 문제가 가장 1순위로 나옵니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분리배출 안 됩니다. 분리수거 시스템을 동네 단위로 만들어야 시민 접근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재생도 가능해집니다. 읍면동 단위로 한 두세 개 정도의 작은 재처리,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근린공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대면 시대에 집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만나려면은 근린공원이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도시농업이 먹거리 숲이라 그래서 숲과 텃밭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오히려 생태적인 놀이터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또 근린공원을 요새 이제 도시계획공원 일몰제로 이제 다시 공원으로 유치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아마 실효되는 상황을 임시적으로 막는 법적 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근린공원을 저는 재난 시대에 근린사회의 중요한 생태적 인프라로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아마 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인데, 특히 지은 지 30년 된 주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단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거 복지도 심각하지만 에너지 절약형으로 단열 리모델링을 하는 그린 리모델링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집수리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의 철물점이라든지 지역의 소규모 면허가 없는 설비 업자들도 지역사회에서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경제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더 지속되고 더 센 놈이 온다고 합니다. 가을에 2차 팬데믹. 지금 의료진들은 거의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 병상, 임계치를 넘어서면 붕괴되기 때문에 임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병상을 늘리는 문제, 여러 가지로 과제가 많은데 이걸 한 군데 모아둘 수가 없어서 분산형으로 병상과 의료 시스템들을 공공의 방식으로 구축해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 단위로 돌봄을 챙길 수 있는 이 마을 돌봄망으로까지 확장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렵지 않느냐. 특히 폭염 또 코로나에서는 기저질환자 노인이 가장 취약한 층입니다.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밖에도 정관아 교수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식량 위기가 어쩌면 닥칠지도 모른다.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과학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먹거리, 채식과 급식 시스템들을 도농 상생이라는 기반에서 어떻게 동네 단위로 구축할 거냐의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선생님이 미칠만 하면 방학하고 엄마들이 미칠만 하면 개학을 해서 그런 대로 역할 분담으로 아이들을 챙겼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전에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고 집안에만 아이들을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챙겨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마을교육,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도 우선은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전환하는 커다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연기관, 내연자동차 없애고 전기자동차, 또 대중교통이 쾌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 이런 주제들이 지금 많은 AI와 첨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에너지, 분산 생산하고 분산 소비하는 이 에너지 시스템,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관아 교수님께서 쭉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정책들이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것들은 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안전한 안전망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8가지가 다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래서 그린 뉴딜의 실천 전략은 로컬 뉴딜이어야 된다.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로컬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힘있게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린 뉴딜에 적합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지역 사회, 지역의 회복력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정책의 중심은 읍면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읍면동을 지원하는 시군구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거를 정확하게 비저닝하고 자원들을 잘 배분하는 광역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또 역할 분담될 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